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가꾸는 소중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통증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만성화되어 매일 우리의 삶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불청객, 만성 통증. 혹시 여러분은 이 통증을 그저 이겨내야 할 적으로만 여기고 계시진 않나요? 통증과의 끝없는 싸움 속에서 지치고 좌절하며 결국에는 삶의 많은 기쁨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오늘은 바로 그 만성 통증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마치 낯선 춤의 파트너처럼 말이죠.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을 넘어 통증이 있는 삶 속에서도 충만함과 기쁨을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탐구했던 신경학의 시인이자 올리버 섹스 박사의 깊은 통찰을 빌려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섹스 박사는 환자들의 증상 너머에 있는 그들의 독특한 삶의 이야기,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응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 정신의 놀라운 힘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만성 통증이라는 이 복잡한 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 안에서 우리만의 아름다운 리듬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떠나봅시다. 지금부터 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미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젊은 시절 미영 할머니는 마을 무도회장의 꽃이었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을 때면 할머니의 얼굴에는 늘 생기와 미소가 가득했죠. 왈츠, 탱고, 차차차 할머니에게 춤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할머니에게도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관절염이라는 불청객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가끔 시큰거리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릎과 허리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미영 할머니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춤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경쾌하게 스텝을 밟던 그때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이 통증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 하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할머니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옛날 사진첩을 넘기며 춤추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할머니의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공원에서 열린 작은 문화 행사에서 젊은이들이 추는 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알던 우아한 왈츠와는 전혀 다른 자유롭고 거침없는 움직임의 스트릿 댄스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춤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춤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해진 동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 내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순간 할머니는 자신의 몸을 괴롭히던 통증이 어쩌면 새로운 춤을 위한 나만의 독특한 리듬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영 할머니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예전처럼 격렬하게 돌거나 높이 점프하는 움직임은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아주 작은 움직임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가장 덜한 아침 시간에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고 손목을 부드럽게 돌렸습니다. 어깨를 살짝 흔들고 발끝을 까딱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고통스러웠지만 할머니는 끈기를 가지고 매일 조금씩 시도했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그 통증의 흐름에 맞춰 아주 느리고 절제된 움직임을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시큰거릴 때는 무릎에 힘을 빼고 마치 파도가 밀려오고 나가는 것처럼 부드럽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통증이 멈추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움직여 보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는 자신의 통증을 춤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을 무시하거나 싸우는 대신 그것을 자신만의 춤을 위한 독특한 제약이자 영감으로 삼은 것입니다. 할머니의 춤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솔했으며 할머니의 삶의 모든 고뇌와 깨달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통증과 씨름하는 대신 통증이라는 낯선 파트너와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할머니는 그 새로운 춤 속에서 잃었던 삶의 기쁨과 의미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할머니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통증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리듬을 발견했습니다. 미영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올리버 섹스 박사의 통찰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섹스 박사는 수많은 신경학적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만나면서 단순히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고통과 어떻게 관계 맺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며 심지어는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우리 뇌가 얼마나 놀라운 적응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느냐에 따라 현실과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섹스 박사의 관점에서 볼 때 만성 통증은 단순히 신체적 감각이 아닙니다. 물론 통증은 우리 몸의 실제적인 손상이나 문제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만성화되면 그것은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생각,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삶의 서사와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우리 뇌는 통증 신호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 신호를 우리의 과거, 경험, 현재의 불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는 사회적 기대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해석의 과정에서 통증은 때로 실제 신체적 손상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거나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뇌의 놀라운 가소성, 즉 유연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희망을 줍니다. 뇌는 고정된 기관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통증을 이겨내야 할 적으로만 인식하고 끊임없이 싸우면 우리 뇌는 그 싸움에 집중하고 통증 회로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영 할머니처럼 통증을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나 몸이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뇌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통증에 대한 우리의 반응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증의 강도가 물리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통증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줄어들고 우리가 통증과 함께 더욱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섹스 박사는 환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도록 돕고 그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 예를 들어 춤을 출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통증과 함께 어떤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탐색하게 한 것이죠. 미영 할머니가 자신의 통증을 춤의 새로운 리듬으로 받아들였듯이 우리 역시 통증과의 관계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증과 함께 그러나 통증에 갇히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만성 통증과의 춤을 어떻게 하면 더욱 지혜롭게 출 수 있을까요? 올리버 섹스 박사의 통찰과 미영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통증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통증이 올라올 때 즉시 아파 라고 반응하거나 통증을 밀어내려 하기보다 잠시 멈춰 그 통증의 성격, 위치, 강도를 객관적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대상을 관찰하듯이 말이죠. 지금 내 왼쪽 무릎이 시큰거리는구나. 얼마나 시큰거리는가? 찌릿한가? 욱신거리는가? 열감은 없는가? 어떤 느낌인가? 이렇게 통증을 대상으로 바라보면 통증과의 감정적인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통증 자체는 그대로일지라도 통증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강력한 명상 기법입니다. 매일 5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작은 움직임과 새로운 활동을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미영 할머니처럼 예전처럼 할 수 없는 것에 좌절하기보다 지금 내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스트레칭, 아파트, 단지 주변을 아주 천천히 걷는 짧은 산책, 물속에서 하는 가벼운 아쿠아로빅, 혹은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뜨개질이나 그림 그리기 같은 정교한 작업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통증 유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시도입니다. 통증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긍정적인 성취감을 느끼고 이는 통증 인식을 약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가 통증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키고 엔도르핀을 분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연결되세요. 통증으로 인해 집에만 머무르기 쉽지만 고립은 통증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고 이웃과 가볍게 차 한잔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하는 등 여러분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활동에 의도적으로 몰두해 보세요. 봉사활동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타인과의 연결은 우리에게 소속감과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며 이는 통증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의 고리에서 벗어나 삶의 다른 긍정적인 측면으로
주의를 돌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즐거운 경험을 통해 통증으로부터의 휴식을 얻습니다. 넷째, 자신만의 통증 서사를 다시 써보세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 자신과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나는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몸은 이제 망가졌어와 같은 이야기는 통증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나는 통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삶의 아름다움을 찾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어. 내 몸은 아프지만 여전히 나를 지탱해주고 있고 나는 이 몸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거야 라는 이야기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통증, 경험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작은 성취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뇌가 통증을 처리하는 방식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통증을 강화시키지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는 통증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성 통증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사, 물리치료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통증을 관리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약물 치료나 주사 요법, 그리고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물리치료는 분명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통증 심리학자와의 상담을 통해 통증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이 통증을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소중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만성 통증은 결코 쉬운 동반자가 아닙니다. 통증과의 동행은 때로는 고되고 힘든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 섹스 박사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보여주었듯 인간의 정신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놀라운 방식으로 적응하며 심지어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해낼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증을 그저 견뎌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만의 리듬을 찾아 춤추는 방법을 배워나간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예상치 못한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통증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춤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만성 통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더욱 활기찬 삶을 찾아 나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